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이는 구겨진 쪽지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할아버지. 이 댁에는 손주가 없는데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가라고 했어요. 쪽지에는 재벌 회장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글이 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는 당신의... 그 아래 글씨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쪽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감동과 여운을 선물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성북동 언덕 끝자락에 자리한 저택 앞은 고요했습니다. 사방으로 뻗은 회색 대리석 담장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위로 늘어진 회양목 가지들이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철제 대문은 두 사람이 양팔 벌려도 모자랄 만큼 거대했고 문틈 사이로는 안쪽 정원의 푸른 잔디밭과 분수대의 물줄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대문 옆 경비실 창문에는 흰 셔츠를 입은 보안 직원이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CCTV 12대가 저택 전체를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고 화면 속 정원과 주차장, 후문까지 모든 곳이 평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 인터폰 옆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경비실 창문 아래턱까지도 닿지 않았고 머리에는 남색 야구 모자가 푹 눌려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 티셔츠는 소매가 길어서 손목을 덮었고 청바지 밑단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 한쪽 끈은 풀려서 질질 끌렸습니다. 아이는 인터폰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인터폰 버튼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버튼에 닿기 직전 아이는 멈칫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꾹 눌렀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한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문 앞 카메라에는 모자를 눌러 쓴 아이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아이는 모자 챙을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경비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모니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어른은 보이지 않았고 차량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른은 어디 계십니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작은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요? 여기는 강 회장님 댁인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이는 후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얗고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보였고 가장자리는 손때로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종이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기 주소 써 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비실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 잘못 찾아온 방문객, 혹은 장난. 하지만 이 동네에서, 이 집 앞에서 장난을 칠 만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릴 테니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빠도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만 있어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경비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검은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들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저택의 집사, 민 집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 집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 앞에 아이가 하나 와서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민 집사는 눈썹을 가볍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여전히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민 집사는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대문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저택을 지켜온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자, 예상치 못한 요구, 때로는 불쾌한 소동. 하지만 이 집의 품위는 언제나 지켜져야 했습니다. 민 집사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철제 문틈 사이로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커다란 눈이 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는 흔들렸고 속눈썹은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민 집사의 목존칭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할아버지요? 민 집사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 댁에는 손주가 없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는 손에 든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주고 여기 가라고 했어요. 민 집사는 문틈으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는 작았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몇 글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귀하, 성북구 동번지. 민 집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종이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엄마가 줬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손이 옷자락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민 집사는 한숨을 눌러 삼켰습니다. 학생,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려야 하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없어요. 그럼 집 주소는 압니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 집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아이라면 경찰에 연락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손에 든 종이,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주소, 그것이 민 집사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민 집사는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요. 민 집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만나야 해요. 엄마가 꼭 만나라고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 집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경비실로 들어간 민 집사는 보안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이를 계속 지켜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이 오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연락하시겠습니까? 민 집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저택 안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 아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는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차 한 대가 지나갔지만 이곳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발끝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저택 안 민 집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뿌렸습니다. 그는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2번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민 집사입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민 집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반대편에는 거대한 창문이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검은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발은 뒤로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상그룹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 회장은 손에 든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민 집사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문 앞에 아이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아이? 예.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예. 아이가 이 댁이 자신의 할아버지 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허튼 소리군. 내게 손주는 없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 집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손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님 성함과 이댁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이 어머니가 준 것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너머로 대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나? 아이는 어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도 없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쪽지를 가져오게. 회장님, 혹시 경찰에? 아직은 아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일단 쪽지부터 확인하겠네. 민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대문 앞 아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점점 뜨거워졌고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모자를 벗어 손으로 부채질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학생. 민 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쪽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작은 손이 종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면 드릴 거예요. 민 집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쪽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 꼭 만나야 해요. 그러려면 쪽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햇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민 집사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서툰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산 귀하, 성북구 성북동 번지, 할아버지, 이 아이는 당신의. 그 아래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었습니다. 민 집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쪽지 누가 썼습니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 집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민 집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는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정원과 저택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서재 안 강 회장은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 집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습니다. 예. 아이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강 회장은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 집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앞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여보내게. 민 집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들여보내라고 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민 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민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앞장섰습니다. 아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푸른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졌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민 집사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뒤따랐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계단. 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민 집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쪽입니다. 아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 집사는 문을 2번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데려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민 집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 집사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고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작은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여자는 민 집사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민 집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시는데. 말을 잇다가 여자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민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여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아이가 여기에? 그때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서 비서.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서 비서라고 불린 여자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회장님. 큰아들에게 연락하게.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서 비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요?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취소하게. 하지만 취소하라고 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 비서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리 오게. 아이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남자와 작은 아이. 두 사람 사이에는 넓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호요. 지호? 예. 성은?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호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 씨인가? 예.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쪽지는 누가 줬나? 아이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는 흐릿했지만 몇 줄은 선명했습니다. 강태산 귀하. 성북구 성북동 번지. 할아버지, 이 아이는 당신의 손자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2025년 1월 15일. 이땡땡 올림.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땡땡.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요. 어머니께서 이 쪽지를 썼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네.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아파요. 아프다고? 예. 병원에 있어요.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병원인가?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여기 가라고만 했어요. 강 회장은 쪽지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쪽지를 받았나? 예. 그동안 어디 있었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큰아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민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기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이 빛났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며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의 큰아들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서재 안으로 들어오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강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앉게. 아버지, 앉으라고 했네. 강민준은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손자라고 주장하고 있네. 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 어머니가 쓴 쪽지를 들고 왔네. 내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강민준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손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그럼 왜 이 아이를 들여보내신 겁니까?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건 분명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민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앉게. 강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신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혼자 왔네. 혼자요? 그렇네. 강민준은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왜? 하지만 쪽지에 적힌 이름이 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내가 아는 이름이네.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아내 박서연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아이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강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소. 박서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서 비서를 불러오게. 민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쪽지에 적힌 이름과 날짜를 확인하게. 강 회장은 서랍에서 쪽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 비서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 이름은. 알고 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서 비서는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했네. 서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 비서는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입니다. 강민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서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네. 오래전이라니 누구입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알 필요는 없네. 아버지, 지금은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네.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야.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예. 엄마가 돈 줬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택시 타고 왔어요. 강민준이 비웃었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정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민준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거요?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는 누가 시킨 대로 말하는 거요.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CCTV 기록과 택시 승차 기록을 확인하면 그렇게 하게.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비서는 태블릿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은 아직 아니네. 왜입니까? 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할 게 있네. 무엇을 확인하신다는 겁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야, 어머니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냥 병원이라고만 했어요. 병원 이름은 모르나? 예.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인근 병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강민준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앉게. 아버지, 앉으라고 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앉아요. 강민준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민 집사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객실로 안내하게. 예, 회장님. 민 집사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이는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쉬게.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민 집사는 아이를 데리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아무 설명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네. 오래전 일이라니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가 태어나기 전 일이네. 강민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때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강 회장은 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아는가? 예전에 회장님 개인 기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일이네. 40년 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네. 강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다고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이 떠났네. 누가 떠났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분이 지호 어머니와 관련이 있습니까?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 강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모호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왜 저 아이를 들여보내신 겁니까? 확인해야 하네. 무엇을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 비서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서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서연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예, 아버지.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만 아무에게도.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복도. 아이는 민 집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높은 천장.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했습니다. 민 집사는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넓었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창문.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 집사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폰을 누르십시오. 제가 바로 오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집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쪽지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서재 안 강 회장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땡땡 올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땡땡.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살아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긴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과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객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가는 붓고 빨갰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 학생,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민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민 집사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세면을 하시고 식당으로 오십시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흰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빛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앞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 집사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테이블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죽, 구운 생선, 나물, 김.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먹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잤나?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배고프지 않나? 괜찮아요. 강 회장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 큰 눈, 가느다란 손.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호야. 예. 어머니 이름이 정확히 뭔가?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소희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소혜? 예.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나? 아이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나이 얘기 안 했어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사셨나? 인천이요. 인천? 예.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강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프셨나?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자꾸 쓰러져요.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이었어요.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서 비서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지호 학생이 탄 버스와 지하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인천 부평역에서 혼자 탑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혼자? 예. 성인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후는 서울역에서 하차 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 진술에 따르면 아이가 혼자 탔고 이 저택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이소희라는 이름으로 병원 기록을 조회했습니까? 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3개 병원에서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기? 예. 작년 가을에 진단받았고 현재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소혜 씨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서 비서는 태블릿을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성명 이소희. 생년월일 1989년 3월 15일. 부 이재훈. 모 강미선. 강 회장은 모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미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서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소혜 씨는 회장님의 외손녀입니다. 강 회장은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선이의 딸.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호야, 내 어머니가 미선이의 딸이구나. 아이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미선이가 누구예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 비서는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있었단다. 딸이요? 그래. 이름은 미선이었지. 참 착한 아이였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단다. 눈도 크고 웃을 때 보조개도 생기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강 회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선이는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버렸지.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났단다. 미선이를 용서하지 않았어.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정말로 만나지 않았어. 35년 동안.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소식을 들었단다. 미선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에.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었단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럼 그 미선이가 우리 할머니예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강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이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라고 했어요. 강 회장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다고 하던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한 거란다. 그는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아이는 강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어른은 울면 안 된대요. 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어른은 울면 안 되지. 그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아이는 강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강 회장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민준, 박서연, 서비서, 민 집사 모두 강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에 쪽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증손자요. 강민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선이의 외손자란 뜻이네. 미선 누나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 어머니는? 미선이의 딸이네. 내 외손녀고. 박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강 회장은 쪽지를 들었습니다. 소의 지호 어머니가 이 쪽지를 썼소. 죽기 전에 아이를 내게 맡기려고. 그는 쪽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강태산 귀하. 이 편지를 쓰는 이는 당신이 모르는 손녀 이소희입니다. 저는 강미선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떠났다고 평생 후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강지호 8살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아이는 혼자가 됩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아버지께 이 아이만은 꼭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이소의 올림. 강 회장은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박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일 것이오. 강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내 증손자요. 내 피를 이은 아이란 말이오. 하지만 법적으로 확인이 DNA 검사를 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소. 강 회장은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눈을 보면 미선이가 보이오. 내 딸이 보인단 말이오. 강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인천 요양병원에 연락하게. 이소혜 씨를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예, 회장님.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하게. 서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말기 환자는. 알고 있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서 비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 회장님. 강 회장은 민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를 위한 방을 따로 준비하게.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갖추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이 집 식구요. 그날 저녁 아이는 다시 객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호야. 예. 내일 어머니를 만나러 갈 거란다.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요? 엄마 만나러 가요? 그래.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아이는 강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단다. 알아요. 엄마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 집으로 모셔올 거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돌봐드릴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나을 수 있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할게. 아이는 강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저택을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강 회장과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정말 올 수 있어요? 강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아이는 웃었습니다. 강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내 딸을, 내 손자를 내가 지킬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3층 병실. 창가에 누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여자는 눈을 떴습니다. 지호는,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간호사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오실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여자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침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여자는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엄마, 나 할아버지 만났어. 진짜 할아버지야.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때 문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병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강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섰습니다.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희.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미안하네. 그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를 부탁드립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지호는 내가 지킬 것이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강 회장과 여자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자는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준비되었고 특별 병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자는 새하얀 침대에 누워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네요. 강 회장은 여자 곁에 앉았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자란 곳이란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단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요. 강 회장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 집사와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호가 행복해 보여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꼭 지켜주겠네. 여자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지호를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마.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후, 이른 봄날,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강 회장은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미선과 이소희. 모녀의 미소가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아, 소희야. 할아버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강 회장은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아이는 웃으며 다시 뛰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소희야, 이 아이는 내가 지킬게. 너희가 못다한 삶을 이 아이를 통해 이루게 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화해와 용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